우리가 이제 다루지는 않았는데 말이죠. 이게 우리 나물 많잖아요, 그죠? 산나물 많은데 여기 한번 보세요. 고비, 고사리, 곰치, 광대선, 구리대, 금낭한, 행처, 개, 눈깨, 승마, 단풍치, 더덕, 도라지, 떡활, 붉은나무. 여기에서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 것들이 고사리는 농사 지어요, 그죠? 고사리는 지금 재배해요. 고사리. 고비, 고사리는 재배를 하고 곰치도 다 재배합니다. 이런 것들은 아직 안 해요. 구리대라는 것은 백지라고 그러는 건데, 백지라는 건데 이거는 약초로다가 쓰는데 나물로다가 재배하는 데는 아직 없어요. 그 다음에 금낭화 같은 거 꽃이죠. 근데 금낭화도 나물용이라는데 저거 너무 비싼 나물이에요. 저거. 금낭화 그저 화분에 심어놓고 집가에 심으면 얼마나 좋아요. 금낭화. 그 다음에 냉초라는 거 이런 것들은 아직 재배 안 되고 눈깨승마, 단풍치 여기 드는 것이 이제 더덕, 도라지, 독활, 두릅, 둥글레 여기까지는 재배가 되지요 지금. 예. 그 이제 독활이 이제 그 따뚜릅, 땅뚜릅이라고 그러는데 따뚜릅이 맞습니다. 그 저기 근데 이게 독활을 심어 놓으면은 옛날에는 저거를 연화 재배를 해서 두릅 맛하고 거의 같아요. 땅두릅이라는 것이. 그리고 포기가 엄청 이렇게 커져요. 몇 년만 키우면 그냥. 그럼 순이 엄청 키가 이것밖에 안 되니까는 두릅나무는 그냥 이렇게 이렇게 키우잖아요. 그래서 위에 순 따라니까는 고목된 건 막 사방에서 사방 가자 그거 따다 허리 부러진 사람도 있어. 허리 지붕에 올라가서 했다가. 그러니까 저거하고 따뚜릅, 땅뚜릅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틀린 식물인데 향이나 맛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키가 뭐 커봤자 이만하고 그냥 나무가 아니고 초본으로다가 목본은 목본인데 그냥 이렇게 교목이 아니고 관목이죠. 이렇게 올라오죠. 근데 그거를 연화 재배하는 기술 같은 것도 개발을 해서 보급을 하고 그랬었는데 이 독활이 이제 땅뚜릅입니다. 그걸 이제 뿌리는 약재로 독활에 가서 뿌리를 쓰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릅나무 같은 거 지금 뭐 일부러 재배. 이 두릅나무도 또 이 두릅이 우리가 나오는 것이 다 그 산에서 따오는 거 아닙니다. 이 중국에서 두릅나무 작대기를 수입을 해요. 두릅나무로 수입을 하면은 두릅이 크잖아요. 세 가지가 쭉쭉 나다 여러분. 한 30cm, 40cm가 뚝뚝 끊어가지고서는 그걸 들여와요. 그래서 이거를 다발로 묶어가지고서 밑에 모래 깔고 하우스 안에서 모래 깔고서 한 절반 정도 묻어놓고선 물 들이줘 버리면은 이 속에 있는 놈들이 다 싹이 올라와. 이게 두릅 순이 나와. 그러니까 한두 개씩은 거기 다 올라와서 그거 파는 것들도 많아요, 사실. 그래서 그 이제 단재배라고 해서 중국에 그러니까 우리 것도 그렇게 하면 돼. 우리 산에 있는 것도 잘라가지고서 갖다 파묻어 놓으면 물만 주면 올라와요. 그리고 표고버섯 박아놓고 그 햇빛만 안 들게 이렇게 좀 시커먼 거 씌워놓고서 물만 주면은 버섯 따먹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건 균을 심어놔야 되는 거고 땅두릅 같은 거 이 일반 두릅도 단재배라는 거 잘라서 해놓으면은 가지고 있던 눈에서 수분만 공급해주면 내밀어 줘요. 그럼 그거 따서 팔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둥글레는 뭐 이미 재배를 하고 있고 비비추 산딸래, 산마늘도 지금은 재배를 많이 해요. 이게 굉장히 재배가 어려웠었어요. 한 10년, 15년 전에는 산마늘 재배가 힘들어가지고 우리가 처음 재배를 해서 백화점에 갖고 갔을 적에 한 장에 500원까지도 견적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산마늘 한 15년 됐네 이게 아직. 근데 지금은 한 장에 500원이 아니라 10장에 500원도 못 받아요. 네. 엄청 이게 산마늘도 농사를 지어놓으면 농사는 돼요. 햇빛 잘 되는 데다 하면 되는데 문제는 그때 지나면 뻣뻣해져. 네. 그러니까 그때 채소를 갑자기 어떻게 그렇게 많이 못 팔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초간장에다 박아버린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강원도에다 간다해서 봄만 되면은 그거에서 저 엄니가 한 거라 해서 간장 박아서
비닐봉지에 꽉꽉 해서 이만한 지금도 냉장고가 이만한 두 덩어리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판매도 해요. 팔죠 그렇게 해서. 그 산마늘 장아찌라고 해서 팔기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하여간 산마늘 재배합니다. 재배하는데 그것도 대량 납품할 때 농산물은 신선도 때문에 그 시기를 놓치면은 그게 또 가격 특히 저 산마늘 같은 건 그래요. 나머지 상추도 그렇죠. 사실 어떻게 보면 상추도. 근데 최종 소비자는 모르고 그냥 지금도 1kg에 아니 100g에 한 1,300~1,400원 할 거요. 이것저것 그냥 싼 것들이. 근데 실제 밭에 가보면 그냥 막 미처 못 따서 시커멓게 막 주지 않잖아요. 산딸래 산마늘 삼지구엽초는 그저 봤죠 저기서 저 음성 갔을 적에. 삼지구엽초는 가지가 3개에 각 가지마다 3엽씩 붙어요. 그러니까 3, 3은 9, 9장. 삼지구엽. 그래서 양명은 음양곽이에요. 음양곽. 음양곽. 양이 새끼를 많이 치고 자주 치는데 도대체 뭐냐고 음양 저 보니까는 양이 뜯어먹는 게 삼지구엽초. 그래서 남자들 정력제에 들어간다는 게 삼지구엽초입니다. 근데 저런 것들도 삼지구엽초 발화가 조금 힘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서 어떻게 처리하면은 발화가 된다는 것도 다 기술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것도 하나요. 근데 저것도 삼지구엽초도 조금 뻣뻣해요 이파리가. 그러니까 그 시기를 맞춰서 출하하는 거 이런 것도 해보면 할 것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제 나물로다 한번 해본다. 이건 재미삼아서 해볼 만도 해요. 그다음에 삽주라는 것은 여기 한 폭이 있어요. 저기 우리 밭 옆에 그 백출이라고 해서 제가 백출 강의했잖아요, 그죠? 악자 아키레스일로데스 자포니까 마크로세팔라고 두 가지 있다 그랬잖아요. 삽주, 큰 삽주. 삽주가 옛날에 삽주 나물이 초봄에 산에서 나오는 나물이었었어요. 예. 근데 지금은 그 쌉싸름 나는 먹었어요. 어렸을 적에. 삽주나물이라고 기억이 나는데 삽주나물 거의 못 먹어봤을 거예요. 네, 맛있죠 삽주나물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이제 잊혀진 저 나물들 특히 나는 저 삽주 같은 거 그래서 부드럽게 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밀식 해버리면 돼요. 밀식. 그리고 껌껌하게 해주면 갖다 부들부들하게 커요. 그런 것들은 한번 연습 삼아서 한번 해보시라. 그러면 남한테 할 게 아니라 네가 해보면 될 거야. 나는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해봐야지 라고 생각 자체를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삽주 같은 것은 우리 김병량 선생님, 김 사장님은 할 것 같아. 그러니까는 삽주씨를 콩나물 같이 밀식을 해놓고 그러고 햇빛 덜 보게 씌워놓으면은 부드럽게 커. 어떤 거든지. 그러면 그 연화재배예요. 부들부들하게만 만들어 놓으면은 그 대신 쌉싸름한 맛은 줄어요. 그렇게 하게 되면. 삽주 같은 것도 한번 해볼 만하고요. 어수리, 얼레지 이런 것들은 지금 아무도 안 해요. 지금. 옷이 이게 이제 또 항산화 제제로서 오칠 들어가잖아요. 오칠. 농자 같은 데 칠하고 그러는 거. 검은 칠. 이제 도료로다 쓰는데 산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이제 원주 쪽에서 옷 산업을. 근데 또 요새 이제 온나무 품종도 무독. 온나무에 아이고 독성 이름이 뭐더라. 그걸 또 읍센 것도 만들었어 또. 온나무 독 없는 온나무도 만들었어요. 근데 그다음에 그 우산나물이 아이고 양명이 뭐더라. 우산같이 생긴 나물 있어요. 우산나물이라고. 모르세요? 아무도? 네. 우산나무 같은. 이런 거 다 나물이거든요. 이름이 붙었잖아요. 그다음에 원추리. 이런 것도 근데 이게 원래 크나기 때문에 재배 많이 안 하고. 으름덩굴은 산에 가 있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 으름덩굴 같은 것을 갖다가 야생하는 거를 어떻게 한 군데 모을 수 있는 방법만 찾아내도 돈이 되는 거야. 그 지역에 어디 갔다 자꾸 갔다가 이게 삽목이 되는지 아니면 휘무지에서 그 되는지 이렇게 해서 거기다 자꾸 밀도를 높여주면은 괜히 뭐 땅 살 필요 없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여건이 되면은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 그런데 그냥 여기가 내 집이고 여기 산이고 그죠. 그런데 있으면 도로 다니면서 하다 보면 그런 게 보이면은 자꾸 하다 보면은 자연에서 생산되는 것을 있는 상태에서 밀도만 높여주면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그런 건 자꾸 이제 연구를 해야 되겠죠. 연구를. 할 게 많아요. 얼음덩굴, 잔대 이런 것들은 지금 재배를 하고 있고요. 쥐오줌풀이라고 해서 이제 그 길초입니다. 길초. 이 냄새가 좀 그래요. 쥐오줌 냄새가 나요. 쥐오줌풀이라는 것이. 근데 이것도 데쳐 먹으면 냄새가 덜 난대요. 난 쥐오줌풀 안 먹었는데 이게 쥐오줌풀이 이 길초가 담배에도 들어갔었어요. 중추신경계 진정시키는 이 효능이 있거든요. 이 쥐오줌풀도. 그래서 이제 그것도 그다음에 참나물, 참치 뭐 이런 것들은 칡이 갈근, 뿌리는 갈근이잖아요. 갈근. 칡꽃은 갈화. 그리고 칡수는 갈용. 이럽니다. 그 칡수는 춤에 나올 때 그냥 용 같아요. 아주 힘잖아요. 근데 이것도 그냥 먹으면 못 먹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찾아보면 할 게 많아요. 이 산에. 근데 아직은 저것을 일부러 칡을 재배한다? 안 되잖아요. 그죠? 칡을 어떻게 재배를 해요? 그 대신 아까 이제 얼음덩굴 같은 거. 그러면 그때 한 군데라도 모이게 하는 거. 번식법을 조금만 좀 검토를 해봐서 응용을 하면 될 수 있는 것들. 이런 건 생각해 볼 만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산나물로 이용되는 식물 중에서도 우리가 연습 삼아서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들에서 나오는 것들이 이제 망초, 개망초. 그 다음에 요 갯기름나물이라고 한 것이 해방풍이에요. 해방풍. 그래서 그 봄에 하나로 같은 데 가면은 방풍을 팔잖아요. 그죠? 근데 줄기가 초록색 나는 것은 그냥 식방풍이에요. 밭에서 재배하는 식방풍. 그리고 줄기가 자색, 가지 색깔이 나는 것들이 있어요. 이파리가 작고. 그거는 갯기름나물 해방풍이에요. 해방풍. 근데 맛도 해방풍이 훨씬 맛있어요. 내가 먹어보니까. 근데 파는 것도 그게 더 비싸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런 것들. 이런 건 아직 그 나물 용도로다가 지금 마트에 막 나오는 거 보니까 누군가는 재배를 하니까 그렇겠죠. 근데 그게 마트에 안 가서도 사 먹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에 갖다 놓고 판다고 생각하면 여기 가까운 데 있으면 농사 좀 돼요. 저런 것들은. 그런 것도 특이한 것. 이 앞에 있는 산나물 아닌데 이렇게 들나물이라는 것은 꼬들빼기, 냉이, 달래, 달맞이 이런 것들 다 그냥 그 상업적인 생산이 돼요 지금. 근데 달맞이꽃 알잖아요. 예. 월견초라고 합니다. 월견초. 이 달맞이꽃 기름이 상당히 양질 지방산으로 조성이 돼 있어요. 달맞이꽃. 근데 달맞이꽃도 어렸을 때, 저 개울뚝에 가면 많아요, 이거. 네, 월견초라고 그래서. 종자가 무지하게 잘 지어. 그래서 혼잎을 갖다 깔아놓고 투디로 털고 그랬어. 개울에 다니면서. 근데 저런 것도 발화시켜서 나물 용도로다가. 초창기 어렸을 적에, 나물은 어렸을 때 뻣뻣해지기 보니까. 달개장풀, 돌나물 같은 것도 많고, 뚱딴지, 매꽃이, 아이고, 며느님이 신기가 이름이 뭐더라, 저게. 가시 달렸어요, 저게, 덩굴에. 그래서, 그런가? 나 하여간, 며느리 미신개라는 거는 말이죠. 그 가시 거칠어서, 며느리 미시다, 미우니까 저런 말 붙이고, 또, 사위질방이라는 불도 있어, 사위질방. 사위가 무거우면은 고생나잖아, 이게. 뚝뚝 끊어져, 마디가 그 풀은. 마디가 뚝뚝, 크게 힘 안 줘 뚝뚝 끊어지는 풀이 있어요.
사위질방이라는 풀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사위가 무거운 짐 지면은 보기에 안쓰럽잖아. 사위 이쁘니까. 그래서 지구 일어나면 뚝 끊어지게 힘 못 쓰게끔. 그 식물 그 재미있는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며느리 신기한 얘기가 나오니까 놓고 천마라는 거 내가 약재에서 얘기했죠. 다른 얘기하면서. 예? 천마의 식물명이 뭐라 그랬어요? 기억나는 게 별로 없어요. 이런 거는 기억해야 할 텐데 뭐라 그랬지? 차마 말씀 얘기하기가 나빠요. 네, 천마. 아니 천마 호래비조시라 그랬잖아요. 호래비조. 네. 지린내 나고 냄새 들었고 그러고 쭈글쭈글쭈글 해가지고서는 이렇게 생긴 게 여전히 그런 것들은 다 기억할 줄 알았더니 천마 이 두뇌 쪽에 쓰는 약인데 이게 식물명이 호래비조시예요. 그런 게 많아요. 그다음에 미나리, 민들레도 나오죠. 민들레, 예, 민들레. 민들레 이게 포공령입니다. 종자가 포공령이고 저게 이제 민들레가 식이섬유가 많으니까는 이 식이섬유 쪽으로다가 그 뭐예요 그거 대장 청소해주는 그런 거 뭐라 그러죠? 거기에 많이 들어가요. 민들레가 종자 섞어서 전초를 말려서 갈은 걸 가지고서 대장 청소하는 약 그쪽으로 많이. 그 다음에 비름, 쇠비름, 개비름, 참비름은 맛있잖아요. 약초밭에 있는 거는 그것도 비름이잖아요. 쇠비름, 그죠? 그건 지긋지긋하죠. 가서 그래서 밭에 있는 거 뽑아서 좀 바깥으로 나가라. 거기 놔두면 풀댐이 되거든. 거기가 특히 그 쇠비름 때문에. 저 새뜨기도 또 그냥 뭐 간에 좋다고 그래서 그냥 또 그냥 한동안 작사를 냈잖아요. 작사를 냈어. 그리고 또 참 우리 국민같이 건강 챙기는 데가 겨우살이 내가 얘기했나요 혹시? 겨우살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참나무 끝에 가서 매달려 있는 것도 그 까치집 같이. 예? 그게 그 겨우살이 봤어요? 네, 봤어요. 봤어요? 네. 어떻게 생겼어요? 네, 이렇게 정말 이렇게 좀 엉킨 것처럼 그게 이제 건강하게 좀 잎사귀도 약간 고추 때 고추 보면은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 이렇게 가죠, 그죠? 그래서 우리 어렸을 적에 이렇게 잘라서 꼭 지게 같이 되잖아요. 두 개 이렇게 붙어 있는 거는 이 고추가 보는 걸 보면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또 여기서 이렇게 간단 말이지. 겨우살이가 그렇게 크는데 1년에 딱 한 마디 커요. 그러니까는 이만한 덩치로다 까치까지 나무까트 붙어 있는 거 엄청 오래 묵은 거예요. 근데 그 놈이 그 나무에 기생을 했다 하면은 여기 가서 그 종자가 발아해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컸다 그러면 이 안에는 일이 다 파고 들어가 가지고서 꼭 무슨 암세포가 번지는 걸 보이는 것처럼 그래서 이거를 참 뭐 0.1mm 단위로다가 섹션해 가지고서는 현미경 사진 놓고 관찰을 해보면 소름 끼칠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 나무는 결국 죽어. 그 나무는 죽어. 오래되면. 근데 이게 어디 제일 많으냐? 내장산 들어간 입구에 엄청 많이 붙었어. 그 겨우살이가 이제 학명이 비스쿰 알뵼입니다. 비스쿰 알뵼. 그래서 이제 유럽 쪽에서는 그걸 그대로 해서 말려서 크리스마스 그 추리의 장식용으로 많이 쓰고 그러는데, 근데 이미 유럽에서는 비스쿰 알뵼을 추출을 해서 독성을 제거한 다음에 면역 증강제로 주사약 앰플이 나와서 팔고 있어요. 그걸 추출해서. 그건 특허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못하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하면서 면역 증강의 최고의 면역 활성이 높다. 그러니까는
더러더러 보이는데 일부러 찾으려고 오는데 내장산 댕기던 그 단풍 구경 갔던 사람들이 그거 거기 많은데. 그러니까 서울 사람들이 거기 갈 새가 어딨어. 그 동네 놈들이 높잖아 이거. 그러니까는 정말 잔인한 사람. 밤에 이걸 해야 이거. 돕지를 해. 그거 달라고. 아유, 우리 무서운 민족이에요. 우리가 참. 우리 무서운 민족이야. 그런데 그게 그쪽에서는 매스컴도 보도가 되고 막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내가 그때 겨우살이 인공 재배 기술 개발 그래가지고서는 복지부하고 농림부하고 과제 연구비를 신청을 했는데 톱질하고 사회적인 문제가 된다니까 이런 걸 해야 된다고 그냥 그래 막 그냥 돈 받아가지고 했죠. 근데 해보니까는 이거 내가 겨우살이를 모르고 대드는 거야. 1년에 한 마디 커요. 그러고 원래 겨우살이는 우리 한약에서는 상기생이라고 그러는데 뽕나무에 기생하는 것이 원래 상기생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거 굴참나무에 붙어 있는 것들은 비스쿰 알뵼은 면역증 강제로다가 현대의학의 원료로다 지금 쓰이는 거고. 그런데 그게 왜 굵은데 안 붙고 저 꼭대기에 가서 붙느냐? 겨울에 말이죠. 눈 많이 오고 그러면 먹을 게 없어. 새들이. 근데 노랗게 겨울까지 열매 있는 건 그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새들이 가서 그걸 쫙 먹어. 쫙 먹으면 이렇게 과일이 조그만 과일이 꼭 저기 얼마나 할까? 작아요. 파달갱이 팥알만해요. 근데 과피가 있으면은 속에 과육이 있고 과육 가운데 종자가 들어있잖아요. 근데 그 종자를 싸고 있는 이 과육 부분이 젤 타입으로 돼 있어. 미끈미끈 끈끈해요 이게. 그러니까는 새들이 톡톡 쪼아서 먹으면은 부리에 가서 늘어붙을 수도 있고 부리에서. 그리고 그냥 여기 안 붙고 들어간 놈들은 미끈미끈하니까는 일단은 통과해서 똥구멍으로 나오다 털에 가서 붙어버려. 예. 여기 주둥이에도 붙고.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해. 그러니까 앉은 자리에 가서 이걸 비비고 해서 떼어내려고. 그러다 보면 거기 가서 붙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잔가지 높은 데 가서 붙어요 이게. 그래서 그거를 이해하고서 야 이제 이걸 한번 붙여보는데 별데 다 붙여봤어. 잘 안 붙어. 그냥 붙으면 안 돼. 말로. 그러니까 드릴로 또 반도 파보고 파고서 또 탈지면 갖다 붙여 빌짓거리로 다 해서 1년 동안 그걸 했는데 그러고서 미스트 분무 안개처럼 하는 것 같아. 그때 그 돈 많이 들었네 그거. 그래서 막 해서 3년 동안 하니까는 겨우 종자 100개 붙였으면 한 700개를 못 붙이겠다. 안 살아. 야 힘들구나. 아이고 만세볼래겠다. 그만 이거 해보니까는 그거 어떻게 해보니까 뭣도 모르겠는데 그 대신 이 생리활성 면에 있어서는 면역 증강이랑 틀림없이 나오는 약도 나오고 하는 거니까는 그래서 거기까지 한 거를 특허라고 갖다가 한숨씩 내놨는데 그러고서 3년 하고서 딱 그냥 자진 반납했어. 나 여기 이상은 더 이상 안 되겠다. 그 이실직고 하고 이 피마자는 뭔지 아시죠? 피마자. 뭐예요? 아주까리 그 동백꽃이라 아주까리 이빨 피마자가 아주까리입니다. 원래 기름이에요. 기름 용도로 쓰는 건데 아주까리 이파리가 원래 쌈 싸 먹고 그랬어요. 아주까리 이파리. 그러니까는 그 옛날 양반들한테 자꾸 들어서 찾아내면 남을 거리 많아요. 우리는 지금 피마자 나는 먹어봤어. 그래도 촌놈이라 나서가지고. 자 이제 나물 종류로다가도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요. 우리가 조그맣게 할 수 있는 게 이제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내가 인삼이나 구기자 같은 건 분해에다 한번 해봐도 괜찮다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천리향이라고 하는 음성가스찌개는 그거 안 보이더라. 천리향이라고. 이게 백리향, 천리향, 말리향 다 있어요. 약초에. 네. 천리향이라는 것이
향이 굉장히 납니다. 네, 천리향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화분에다 심어놓으면 이뻐요. 이파리도 자꾸 그래서 밑으로 조금씩 떨어지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알아봐서 구해와봐요. 천리향 종자 같은 거 하면은 그 향이 좋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귀촌을 했다고 그랬을 때도 그렇고 울타리를 치려면 그냥 그 저 연두색 철사 갖다가 펜스 치는 것보다는 약초 울타리 쳐놓으면은 가시오가피라든지 해동피나 두릅 그 저기 저 해동피는 저기 저 개두릅이라는 거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거 저기 저 귀신 쫓는다고 갖다가 엄나무 있잖아요. 엄나무가 아니라 음나무가 맞아요. 음나무입니다. 음나무를 해동피라고 그러는데 그건 저 개두릅이라고도 부르는데 이제 두릅보다 향이 강하죠 이게. 근데 오히려 지금 이게 더 비싼다 그런 것 같아요. 두릅. 예. 그래서 이 두릅은 양명이 없어요. 근데 음나무, 땅 개두릅이라고 하는 것은 해동피라는 양명이 있습니다. 그 울타리에 저 가시오가피 같은 거 심어서 자꾸 쳐주고 그런 말이죠. 밑에까지 가시 나면서 강아지 새끼도 못 빠져다니게 꽉 이제 지금 내가 강아지 새끼라는데 우리끼리 그때 개 새끼라고 그러는데. 예. 그래 이 보면은 저 가시오가피 같은 것도 그냥 가지치기 하는 거 갖다가 그냥 그 어디 한 군데 놔뒀다가 닭 삶아 먹을 때 가서 푹푹 넣고서 뭐 그런 거는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제일 이해 못하는 것이 저 오리탕집 뭐 이런 데 가면 마가목이니 뭐니 그냥 꾸치퐁이니 그냥 통나무를 막 장작을 넣고 삶아대는 거 그건 탄닌밖에는 빠져나오는 게 없어 거기는. 근데 이런 저 해동피라든지 말이죠. 가시오가피 이런 것들은 보양식 재료로다가 심어놓으면 써먹을 수가 있다. 그리고 남 줘도 좋고 저런 것들은 말이죠. 어차피 부산물 아닙니까? 울타리로 심었으면은 저런 거 말고도 할 게 많죠. 그래서 집 이제 그 부근에서 이제 인삼도 그 5년근, 4년근, 6년근 하지 말고 이파리 뿌리 그냥 같이 먹는 거 한 1년만 키워서 묘삼 상태에서 파먹는 거 이런 것들. 그리고 오미자, 구기자, 산수유, 감초, 길경, 양, 복부자 이런 것들은 보양식재이기 때문에 안 팔아 먹어도 말려 두고서 먹으면 돼. 남 주고 좋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귀촌일 경우 뭐 여기서 꼭 소득 바라지 않고 할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해보면은 그리고 이제 산수유 같은 거 심어 놓으면은 보기도 좋아요. 그거 원래 조경용이에요. 조경용. 저쪽 그 과천 어린이공원 나 우리 애들 어렸을 때 데려가고 안 가봤는데 그 당시 거기가 전부가 조경수가 이거였어요. 그러면 초봄에 3월달 되면은 이파리 나기 전에 노랗게 산수유 꽃 먼저 터집니다. 노랗습니다. 그러고 조금 있으면은 이파리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파리 표면에 납층, 웩스가 있기 때문에 번들번들해요. 두꺼운 게. 번들번들해요. 그러고 나서 번들번들하다가 설이 오기 시작하면 잎 열매가 빨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파리 떨어져요. 그럼 빨갛게 열매만 남아요. 이제 꽃 필 적에 구례 산수유 축제하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다가 집에다가 심어놔도 그냥 일반 유실수보다는 많이는 필요 없고 한두 나무만 갖다 심어놓으면 보기도 좋고 또 고기 있는 거 집에서 깨끗하게 타서 남자들한테 좋은 겁니다. 산수유는. 맛은 시금털털하고 그렇지만서도 저런 것들은 집에서 복분자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은 몇 가지 심어놓으면은 양유, 양젓, 길경, 도라지, 사삼, 잔대, 더덕, 양유. 그 다음에 복분자도 그렇고요.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혹시
뒷산이 있다든지 산간 공안지가 있으면 황정이라든지 독활 같은 거 아까 땅두릅 얘기 있잖아요. 황정이라는 게 둥글레 얘기입니다. 둥글레를 황정이라고 합니다. 그러고 독활은 땅두릅이고요. 이런 것들은 그냥 산가생이 댕기면서 심어놓으면은 독활은 아까 얘기한 대로다가 따뚜릅이 맞는 말인데 땅두릅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저런 것도 근교농업에서는 해서 마트 납품하고 그런 거 말고 그냥 내 핸드폰에 가까운 사람이 200명, 난 한 2,000명 있거든요. 그 사람들한테만 갖다가 사진 찍어서 보내고 내가 언제 캐서 언제 가져온다. 그러면 돈 돼요, 그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내 인적 자원 자기가 관리해야 돼. 그 관리하는 사람만 잘 만들어 놓으면 이런 몇 가지만 해서 이쁘게 해서 그리고 가끔 놀러 오게 해서 삼겹살 고먹게 해주고 그러고서 갖다 거기다 팔면 덤탱이 씌워도 안 하고 그런 거 당해도 눈탱이 맞아도 덜 억울해.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들도 그러니까 말이죠. 예,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다가 궁리만 하면은 할 게 꽤 있다. 예, 라는 희망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면서 우리 지금 17주째 대장정을 끝내고